여러분, 혹시 1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워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1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 주식 투자를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1억을 모으기 위한 첫걸음이 주식 투자일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 주식보다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1억 모으기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주식부터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는 자산을 불리는 강력한 수단임은 분명해요. 하지만 마치 무작정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건 오히려 소중한 종잣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1억 모으기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보다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뛰어들면 아무리 좋은 투자 방법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예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정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단순히 1억 모으기라고만 생각하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1억을 모으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왜 1억이 필요한가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인가요? 아니면 투자를 위한 기반 자금인가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시드머니인가요? 이렇게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명확한 기간을 정해야 동기부여가 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안에 1억을 모아 전세 보증금으로 활용하겠다처럼 말이죠. 목표가 명확하면 중간에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고정 지출 줄이기입니다. 이게 바로 1억 모으기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통신비, 식비, 교통비, 그리고 혹시 모를 구독 서비스 비용까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을 꼼꼼히 점검해 보셨나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마시던 커피 한 잔을 줄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몇만 원, 몇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 작은 절약들이 모여 1억 모으기에 든든한 씨앗이 됩니다. 지출을 줄이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개선하고 돈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추가 소득 만들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월급만으로는 1억 모으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웹 검색 결과에서도 월급 200만 원으로 1억을 모으는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하죠. 이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부업이나 앱테크처럼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요즘은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부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블로그 운영, 재능 판매 등 여러분의 특기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주말 아르바이트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시급을 받던 직장인이 아르바이트와 앱테크를 병행하며 4년 만에 1억을 모은 사례도 있다고 하니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가 소득은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선저축, 후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을 받고 나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저축할 돈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금액을 먼저 저축 계좌로 이체하는 자동이체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월급의 50%나 70%를 무조건 먼저 저축 계좌로 보내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거죠. 처음엔 조금 빠듯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1억 모으기 목표 달성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마치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 조절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재테크에서는 선저축이 가장 핵심적인 습관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가계부 작성과 세금 절약이라는 섬세한 관리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고 어디서 더 절약할 수 있을지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세금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세액공제처럼 세금 관련 혜택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길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나면 이제 비로소 투자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1억이라는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 여러분은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소비 습관을 개선하며 추가 수입을 만드는 등 재정적인 근육을 충분히 키웠을 거예요. 이 근육을 바탕으로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 남을 따라하는 투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며 투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자신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1억 모으기라는 긴 여정 동안 자산 상승표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년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분석하면 목표 달성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보다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표는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줄 겁니다. 혹시 재테크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전문가 활용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무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객관적인 시각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줄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 역시 맹신하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미래 목표 설정을 통해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종잣돈 삼아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거나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삶을 목표로 투자를 확장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1억을 모으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더 큰 재정적 자유를 위한 발판이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1억 모으기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분명히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주식 투자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하기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세요. 정확한 목표 설정, 고정 지출 줄이기, 추가 소득 만들기, 선저축 후 소비, 가계부 작성, 세금 절약,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한 재정 기반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반 위에서 투자를 시작한다면 1억 모으기를 넘어 더 큰 재정적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1억 모으기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꾸준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분명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1억 모으기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